안녕하세요. 아리아카는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와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트렌드와 통찰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5년 전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SOTW라 하는데요. State of the WAN의 약자입니다. 이번에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SOTW는 2021년에 발행된 최신판으로 1350여 개의 기업들이 CIO, CISO, IT 담당자들을 통해 SD-WAN과 CS의 흐름을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본 조사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 세계 6개 대륙과 중국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사업 영역과 지역에 걸쳐서 글로벌 기업 1350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아리아카의 SOTW는 IT 분야 중 기업의 WAN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하여 실제 SD-WAN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 벤더에 의해 조사된 자료로 WAN 분야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몇 가지 중심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의 지속적인 융합의 요구와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 그리고 원격 근무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몇 년간 아리아카가 발표하고 있는 SOTW를 통해 고객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미래의 사업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관의 조사 자료는 너무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정 벤더들의 발표 자료는 자신이 무조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리아카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발표 자료보다는 실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폭넓고 다양한 고객들의 설문조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SOTW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SOTW는 9개의 주요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9개의 분야를 결과를 차근차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사용 어플리케이션 수의 변화입니다. 5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기업이 작년 32%에서 47%로 증가하였습니다. 20개 이상의 SaaS를 사용하는 기업도 24%에서 33%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영향으로 죽음과 같은 뉴케이스의 사용이 44%나 증가하였고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사용은 25%에서 36%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복잡성 증가와 이에 따른 우려사항이 많아졌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원격 접속의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의 가속에 따라 복잡성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접속과 성능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번에서 3번까지의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SaaS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다양한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조사 결과처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도입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클라우드 전환은 더욱 빠르게 일어났으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재택근무로 인해 그에 맞는 애플리케이션과 원격 접속 서비스들이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튀어오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IT 담당자들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길어지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확대 그리고 지속. 다섯 번째는 기업의 우선순위의 변화 요소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워크 프롬 홈 계획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는 IT 투자의 우선순위 변화입니다. WAN 교체, 클라우드 전환, SD-WAN 적용에 대한 분야가 모두 줄었습니다. 반면 SaaS의 분야는 16%로 나왔으며 SD-WAN과 리모트 액세스를 아우르며 원격 접속 요구는 65%에 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의 성장입니다. 60%에 달하는 기업이 직원의 절반 이상이 팬데믹 후에도 원격 근무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프레미스 근무 환경과 리모트 근무 환경에서의 이질감이 없도록 기업 자원으로의 접속에 대한 요구가 WAN 구간의 혁신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의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 재택근무의 확대에 따라 이제는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까지
지원할 수 있는 IT 인프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이제 사무실이든 집에서든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 환경과 동일한 사용자 체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무실처럼 빠른 성능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업의 세시에 대한 도입 의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세시가 새로운 트렌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9%의 기업이 이미 세시를 도입하고 있으며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56%의 기업이 세시를 도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선호하는 세시는 SD-WAN 기능을 잘 갖추고 있는 세시를 선호하는 경우가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8번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50% 이상이 MPLS를 새로운 WAN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43%가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을 꼽고 있으며 39%가 MPLS의 클라우드 연결에 대한 한계점을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IT 인프라에 있어서 WAN은 가장 변화가 없었던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업의 글로벌 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WAN은 MPLS 또는 대용량 인터넷으로 대변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높은 비용 문제 외에는 크게 불만이 없었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면 거의 별다른 이슈 없이 계약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거의 원하지도 제한하지도 않았죠.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한 대안이 없었고 그 필요성에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WAN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하며 직접 인터넷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로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SD-WAN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하드웨어 형태의 SD-WAN은 오히려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앱과 SaaS를 찾아가는 것도 구성하기 용이하지 않았죠. 인터넷을 전송 수단으로 하는 하드웨어 SD에는 인터넷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아카 같은 자체 글로벌 백본 네트워크를 가진 SD-WAN이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확실한 SD-WAN의 효과를 경험하게 해주었었죠.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SD-WAN과 ADN은 시장에서 많은 실망을 주었고 MPLS와 VPN의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WAN 최적화와 CDN의 실제 효과는 캐싱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클라우드 앱과 SaaS는 보안 문제와 사용자 개인의 다이나믹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캐싱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SD-WAN은 세시라는 컨셉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활력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과 SaaS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WAN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많게는 사용자당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SaaS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느려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MPLS와 VPN은 그들을 연결할 수도 지원할 수도 없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듯이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연결과 성능은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기존에 잘 사용하던 MPLS가 이들을 연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MPLS와 VPN은 클라우드 앱을 연결하기에 그 유연성과 확장성, 밀접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성능은 올려야 하고 돈이 많은 기업이라면 전용 손으로 자신들의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SaaS를 MPLS로 연결해 보려는 기업이 실제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몇몇 통신사들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객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곧 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SOTW를 통해 고객들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변화의 흐름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WAN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이며 노력에 비해 실망감을 가장 많이 맛보았던 분야에도 WAN 분야였다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9가지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사용 어플리케이션 증가가 정말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조사에서는 5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기업이 2019년 23%에서 2020년 1.5배 가까이 증가하여 33%에 이르고 2021년에는 또다시 1.4배가 증가하여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aaS의
사용량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서 20기 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2019년 14%, 2020년 24%, 2021년 30%에 이릅니다.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직원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생산성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텐데요.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애플리케이션 증가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긍정적인 방향의 혁신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결심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증가는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 환경의 변화, 직원들에 대한 보호, 재택근무, 그리고 ESG 경영의 확대 등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에 따라 기업들의 유케이스와 협업 플랫폼, 그리고 원격 접속 업무 확대에 따른 원격 접속 서비스 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스의 대표적인 세일즈포스 오피스 365가 정체되어 있던 반면 줌이나 팀즈나 세파나나 슬랙 등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죠.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팬데믹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오피스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사무실을 폐쇄하고 워크 프롬 홈이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Anywhere, Anyplace, 즉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사무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내 사무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사무실인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19%에서 28%로 증가했고 50개 이상의 사무실이 전체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또한 해외 오피스도 꾸준히 증가해서 500개 이상의 사무실을 가진 경우가 2020년 12%에서 올해는 37%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점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기업들의 직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올라갔고 코로나로 인해 경영진과 직원들의 목표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생겼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주 근접을 원한 직원들을 위한 회사의 다양한 노력이 스마트 오피스 증가로 이어졌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속화하였고 모바일 오피스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워크로 대표되는 공유 사무실의 증가와 카페, 공원 등 본인의 자율성을 높여서 일하는 형태가 늘어났는데 팬데믹으로 단기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하이브리드 작업 공간을 위해 미래 투자가 한 것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팬데믹이 기업의 IT 예산 투자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자율성과 편리함을 위해 단순했던 망이 복잡해지면서 관리 용이성, 성능, 보안, 민첩성 및 비용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함께 복잡성은 여전히 IT의 심각한 문제로 작년과 비슷한 37%이며 느린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 성능 이슈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성의 증가는 심각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IT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재택근무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매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점 및 원격 작업자의 성능 저하, 보안 위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및 사스 애플리케이션과 최적화 이슈와 더불어 보안 강화 이슈 등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어플리케이션 고유의 문제가 36%의 주요 원인이고 네트워크 미들마일 성능과 지사 간의 성능 이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협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하이브리드 작업 공간의 성장과 함께 더욱 분명해집니다. 42%는 인프라 관리와 통신 지연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꼽았으며 음성 및 비디오 품질 저하, 통화 끊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IT 문제 해결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망관리는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의 단순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요구사항을 지원하도록 최적화되어야 하며 애플리케이션과 원격 근무자에 대한 보안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 사용 범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1년 네트워크 분야의 핵심 주제를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에 따라 발생하게 된 클라우드 전환의 가속, 애플리케이션 증가, 재택근무 등의 새로운 워크플레이스의 확대에 따른 성능 이슈와 보안 접속 이슈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자들의 비율이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기업들의 78%가 직원들 중 25% 이상이 원격 근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웬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는 대역폭의 재배치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대역폭의 재배치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과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과거에는 내부의 자원을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MPLS에 대한 대역폭을 조정하기만 하면 되었다면 기업의 더 많은 클라우드 사용과 더 많은 사용자의 분산은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매우 빠르고 원활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고려사항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드디어 가트너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세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SOTW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세시의 기대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된 기업의 29%가 이미 세시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세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56%에 이릅니다. 84%에 이르는 기업이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이 융합된 세시를 도입하였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가트너가 이러한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의 융합에 대한 세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 전부터 세시는 이미 현재의 복잡하고 긴박한 비즈니스 상황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는군요. 세시라는 용어조차 생소해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조차 그동안 네트워킹과 네트워킹 보안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세시라는 새로운 기술은 반복적인 통합 작업과 복잡함으로 인해 지쳐있던 IT 담당자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시에서 어떤 기능이 가장 선호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업의 34%가 SD-WAN 기능을 선호하였는데 SD-WAN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으로 어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이 43%로 가장 많았고 MPLS에 대한 보강을 원한다는 답변이 39%에 달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가트너가 세시라는 신조어를 발표했을 때 이 발표를 했던 가트너의 분석가들은 모두 보안 분석가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클라우드 전환의 확대와 재택근무의 확대에 따라 수없이 많아지는 엣지들에 대한 보안 연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킹의 요소로는 SD-WAN을 언급하는 정도로 간단히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시라는 차세대 기술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던 반면 세시의 핵심 기능들에 대한 관심은 가트너의 우선순위와는 다르게 네트워킹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의 IT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최대의 현안 문제는 누가 뭐래도 어떻게 안전한 보안 연결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느린 성능을 개선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기업이라면 클라우드 전환의 시작 단계에 있거나 인터넷이 좋은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라우드 전환을 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이슈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음영 지역, 즉 특정 지역과 국가에서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 심각한 성능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의 네트워크가 된 인터넷, 기업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세시가 이야기하는 SD-WAN은 기존의 하드웨어 형태의 레가시 SD-WAN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이트와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SD-WAN이 아닌 모든 엣지를 연결하고 가속할 수 있는 차세대 SD-WAN 서비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로 인터넷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모든 엣지를 연결할 수 있는 SD-WAN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SOTW의 조사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겠네요. 어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측면에서 사시의 차세대 SD-WAN은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가속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MPLS의 보강은 사스의 차세대 SD-WAN은 MPLS의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능의 네트워크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저희 아리아카는 자체 글로벌 백본을 가지고 이러한 요구사항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샘플 벤더, 즉 네이티브 세시라 인정한 K2 같은 벤더는 티어 1 캐리어 백본을 가지고 있다는 점 보더라도 세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SD-WAN은 단순히 MPLS에 대체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성능의 향상까지도 제공해야 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시가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을 통합한다는 점은 기업이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차세대 SD-WAN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보안 서비스 벤더가 주장하듯이 세시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을 간과할 경우에 세시는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더 많은 지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솔루션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할 때에만 세시가 제공하는 차세대 클라우드 네이티브 SD-WAN은 광범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정한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기업은 더 이상 비싼 MPLS를 고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세시를 사용하면 MPLS처럼 안정적이고 빠른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죠. 제가 또 주목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기업의 53%가 MPLS를 제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과 재택근무의 확대에 MPLS는 다양한 엣지들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요. MPLS 구축을 하려면 명확한 물리적 위치가 정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집 주소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기업들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직원들의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MPLS는 배달할 수 없는 주소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팬데믹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부분의 기업의 경영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서 IT 인프라는 MPLS처럼 고정된 형태가 아닌 유연하고 민첩한 네트워킹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재택근무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민첩하게 기업의 임대 대역폭을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웬을 가져야만 합니다. 고정된 MPLS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IT 인프라를 대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 될 것이며 불필요한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비싼 MPLS의 대역폭 중 60% 이상이 인터넷으로 재택근무로 옮겨간 기업이 많았습니다. 불필요한 대역폭에 대한 비용을 기업은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도 동일한 상황이 기업에게 발생하고 있죠. 델타 변이, 돌파 감염, 다시 늘어나는 감염자 수 등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MPLS에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경영진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IT 부서가 기존의 MPLS 비용은 그대로 지불하면서 새로운 요구에 대한 비용을 추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영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차세대 SD-WAN을 기반으로 한 세시는 이러한 모호한 상황을 IT 부서가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아리아카는 지난 5월 CQ 클라우드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SASE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SD-WAN 서비스를 기반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빅D를 통해 SASE 시장에 진입하였고 본격적인 SASE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선호하는 SASE에 대한 배포 전략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SD-WAN 벤더를 기반으로 한 보안 파트너십을 통한 배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이티브 SASE 기능을 가진 SD-WAN 벤더를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아리아카는 이러한 기업의 선호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SD-WAN 서비스로 가장 뛰어난 고객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아리아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파트너와의 결합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 SASE 플랫폼 업체인 CQ 클라우드 합병을 통해 SASE 시장에 선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리아카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다른 SD-WAN 벤더들이 수없이 많은 하드웨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을 때에도 아리아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SD-WAN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세시가 모든 엣지를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여야 한다는
점에서 아리아카는 튼튼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시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리아카는 팝을 중심으로 SD-WAN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하드웨어 SD-WAN 장비와는 달리 수많은 지점들을 빠른 시간 안에 배포할 수 있는 민첩성과 더불어 대형 지점이든 한 명의 직원이든 상관없이 자원을 원활히 재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첩성과 더불어 기업의 비용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판단에는 25%의 선호도를 가진 SD-WAN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네이티브 사스의 벤더는 이미 기업이 선호하는 세시 배포 전략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이미 많은 기업이 SD-WAN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환경의 업그레이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시로 갈 것이냐, SD-WAN을 업그레이드하여 갈 것이냐는 기업이 선택할 것이고 그 효과는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리아카의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완벽한 세시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Q 클라우드의 합병을 통해서 팝의 보안 기능까지 통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리아카는 강력한 클라우드 퍼스트 웬을 기반으로 단일 벤더의 완벽한 세시 서비스를 최종 모습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새로운 세시의 모습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설계자분들의 계획에는 운용 단순성을 위한 솔루션 설계 및 평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경험 및 보안의 중점, 멀티 클라우드 패브릭 아키텍처 기반의 구현, 하이브리드 작업 공간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위한 계획 등이 있고요. CIO 분들의 계획에는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및 어플리케이션 팀 간의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변화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 웬을 다른 투자를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것, 웬 변화를 위해 네트워크 팀의 역량을 강화할 것, 예측 분석을 통해 자동화, 5G, AI, 머신러닝 기술에 투자할 것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어떤 변화에 당황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아리아카의 스마트 서비스들은 이러한 네트워크 설계자분들과 CIO분들의 계획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며 보다 빠르게 변화에 순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사실 아리아카는 추천할 만한 솔루션인가를 조사하는 NPS에서 65포인트라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마이너한 혁신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메이저급 혁신을 기대합니다. 클라우드 퍼스트 웬 회사인 아리아카는 자체 글로벌 전용선 네트워크를 가진 유일한 매니지드 SD-WAN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맞습니다. 아리아카를 도입한 고객들은 정말 편안한 삶을 살게 되죠. 장애도 없고 계약된 성능은 확실히 보장되고 구성 변경도 요청하면 신속하게 변경하고 안정성 검증까지 벤더에서 다 해주니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기뻤습니다. 좀 더 이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